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양식 어종인 넙치는 낮은 수온에서 자라서 식감은 좋은 반면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넙치 양식장입니다. 남해안에 비해 연중 수온이 낮아 넙치의 육질이 단단해 쫄깃한 반면 성장 속도가 느려 생산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암컷의 경우는 수컷에 비해 성장이 1.5에서 2배나 빨라 암컷 종자만 생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출하 시기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저희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죠. 동해안 양식업계의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암컷으로 태어나 높은 수온에서 자라면서 수컷으로 성별이 바뀐 이른바 가짜 수컷을 선별한 뒤 암컷과 교배시켜 100% 암컷 종자만 얻는 기술입니다. 2년 전 넙치의 게놈을 완전 해독한 것을 시작으로 암수 판별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마침내 100% 암컷 생산에 성공한 겁니다. 앙컷만 만들게 되면은 한 2,000원 정도가 그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넙치 연간 한 4만 톤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년에 한 800억 정도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을 마치고 양식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국제 특허 출원도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 여름 기승을 부렸던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포항과 경주 해역의 적조 생물은 밀리리터당 10개체 미만으로 줄어 한 달 가까이 지속됐던 적조 경보를 주의보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현재 경북 동해안 전 해역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긴 하지만 수온이 낮아지면서 적조 생물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조만간 적조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원망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 불만이 더욱 높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마을. 바로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신축은 고사하고 증축이나 개보수조차 하지 못해 재산권을 수십 년째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한매 치는 거는 말도 하지 마이소. 옛날에는 부를 거 하고 머리 한번 갖다 놔도 구청 직원들 쫓아나옵니다. 말락하노하고 뭐니까. 땅 매매가도 아파트 단지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매매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매매도 안 되고 정부에서 그린벨트 이거 배상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돼.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의 그린벨트 해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과 전북, 제주는 100%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같은 영남권인 부산, 경남은 40% 가까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4.2%, 경북은 고작 2.33%만 해제돼 전국 꼴찌 수준이고 전국 평균 해제율 28%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논이나 밭은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율 편차가 심하자 국토부가 지난 5월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이 됐다 하더라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그린벨트 해제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올 여름은 비가 내리지 않고 폭염이 계속돼 벌의 개체수가 급증했다는데요.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무언가 맞은 듯 손등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닥터 헬기로 후송된 60살 곽중아 씨는 그제 울진에서 벌초를 하다 땅벌의 습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물린 것만 30군데가 넘습니다. 썩은 나무를 치우다 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수주가를 막확 다니면서 차가 300마다 되는 데까지 따라와가지고 일식을 잃어버렸죠. 모자를 벗으니까 모자 안에 막 벌이 소박하게 들더라. 김부기 씨는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날에 베어 발등이 10cm 이상 찢어졌습니다. 굵은 나무가 죽어가지고 밑에 석다리가 있는 거를 그걸 몰랐대. 예초기 날이 딱 받치기반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객이 급증하면서 벌초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응급의료센터인 이 병원의 경우에만 9월 들어 벌쏘임이나 예초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2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데다 고온이 지속돼 벌의 개체 번식이 왕성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벌쏘임 사망자만 7명에 달합니다. 말벌의 맹독은 일반 벌보다 70배에서 최대 500배까지 강합니다. 호흡곤란 또는 저혈압이 심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벌초 시 보호장구 착용은 물론 수풀을 살펴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곤충을 자극할 수 있는 화려한 옷이나 강한 향수는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 문제가 영덕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고 주민투표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작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주민투표를 요구한 지표에서 삭발한 농민 구왕기 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과 수확과 한철 송이 채취로 바쁠 몸이지만 농사일을 제쳐놓고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후손한테 물려줘야죠. 지금까지 아버지 엄마인데 그대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영덕에서는 어딜 가나 원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주민투표일을 11월 11일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불교계에 이어 천주교도 탈핵 천주교 연대를 출범하고 한수원의 금전적 회유와 영덕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외지 사람들도 영덕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마당에 주민투표 여론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선출직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저희 선출직들이 민의 대변자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만 지금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처신은 바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반핵 단체들은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명버스와 투표버스를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을 결국 기만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년이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주민이 원할 때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선출직들이 어떤 논리로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지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의 원전 화재 방호 특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원전 24기의 화재 방호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국내 24개 원전은 연료 탱크의 순간 폭발을 막는 방폭형 화재 감지기와 전기 설비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신고리 2발전소 4호기에는 터빈 건물에도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다른 원전도 원자로 화재 방호 시설의 피난 유도 등과 시험 밸브암 압력계 불량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업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금액이 3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농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부당 사용은 2,100여 건에 316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윤 의원은 농업 정책 자금을 써야 할 농민이 그만큼 피해를 입었고 농업 예산 축소 주장으로 이어졌다며 현재 12명인 검사 인력을 대폭 늘려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동해 묵호와 강릉에서 울릉도로 뱃길을 이용한 관광객이 3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6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많았고 메르스 여파가 극복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사천왕사 출토유물 기획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라시대 대표적 조각가인 양지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진 사천왕사 출토 노규신장 벽전의 복원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노규신장 벽전은 녹색 유약을 칠한 사각벽돌로 통일신라 불교 조각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데 발굴 당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로 발견돼 지난 2년간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10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의 파도는 한결 더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오전 중에 동해 남부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도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강한 바람이 불면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오늘까지 오다가 내일부터 다시 청명한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